오늘은 경복궁에 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경복궁 안쪽에 있는 지복제에 왔어요. 지복제는 고종의 개인 서재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궁 제일 안쪽에 있는 건물 중 하나예요. 고종의 거처였던 건천궁 서쪽 그리고 향원정 뒤편에 있어서 향원정에 도착해서 몸만 뒤로 돌리면 바로 지복제를 볼 수 있죠. 과거 임금의 서재이자 외국 사신들의 접견 장소로 사용되었던 지복제는 몇 해 전부터 대중을 위한 작은 도서관으로 개편되었다고 해요. 단순히 박물관식으로 보존해놓고서 관람객들이 눈으로만 구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관람실 형태가 아니라 직접 책장 사이를 걸어다니고 마음대로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도서관의 모습으로 단장했다고 합니다. 지복제는 총 3채의 전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왼쪽은 파루정, 중앙은 지복제, 오른쪽은 협길당이라고 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 건물 전부를 대중들에게 오픈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파루정과 지복제만 개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복제 건물들이 한눈에 봐도 느낄 정도로 어딘가 좀 독특하죠. 한국 고궁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질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복제는 본래 창덕궁에 있던 고종의 서재를 지칭하는 이름이었는데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창덕궁에 있던 서재를 경복궁으로 옮겨왔다고 해요. 이렇게 처음부터 고종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보니 지복제에는 당시 고종의 생각과 뜻이 담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종은 한창 국가개혁과 새로운 근대 문물을 들이는 데 매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복제 건물만큼은 조선 전통 양식이 아닌 당시 청나라의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해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나라 양식을 반영한 지복제에는 국내 다른 건물들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째로 용마루 장식이 유독 화려하다는 점이에요. 궁의 다른 건물들의 용마루 장식에는 용의 머리만 담백하게 올려져 있는 반면에 지복제 지붕에는 용 한 마리가 통째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판도 세로로 걸려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협길당 건물의 현판이 가로로 걸려 있는 것과 달리 지복제는 중앙에 이렇게 현판이 세로로 걸려 있습니다. 지복제 곁에 있는 파루정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2층짜리 팔각형 누각은 누가 봐도 조선시대 양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파루정에는 기존 건물들과 달리 유리창도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당시 서구로부터 들여온 근대 건축 양식을 접목해 유리창을 설치하는 매우 현대적인 시도를 했다고 하네요. 실내가 엄청 화려하죠. 지복제에 들어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천장을 보면서 감탄하더라고요.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모두 천장을 보면서 와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보면서 제가 뿌듯하던지. 지복제는 이렇게 내부가 유독 화려한 게 특징이에요. 특히나 벽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단청 무늬는 단청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감탄하게 할 만큼 눈에 띄게 장식적입니다. 천장 한복판의 팔각형 우물 천장에는 천정화도 그려져 있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용과 봉황이 짝을 지어 날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복제의 내부가 이렇게 화려한 이유는 여기가 고종의 개인 서재임과 동시에 외국 사신들을 대면하는 접견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서방과 청나라 등 해외의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에게 조선의 국격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공간이자 얼굴이다 보니 일부러 한껏 폼을 내어 공간을 꾸민 것이죠. 지복제라는 이름에는 옥처럼 귀한 보배를 모으는 곳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당시 지복제 서가에 있던 삼원권의 장서들 대부분이 국제 정세와 서구 근대 문물에 관한 책들이었다고 해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이런 책들은 분명 당시 임금에게 가장 필요한 서적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옥처럼 귀한 서책이라는 표현을 건물 현판에도 내건 게 아닌가 싶어요. 세월이 달라졌어도 지복제의 서가에는 여전히 옥처럼 귀한 책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해외에서 들여온 책들이 아닌 과거부터 보존해온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서적들로 서가가 채워져 있었어요.
조선 왕조실록 중에서도 영인본이 서가에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고 조선시대 왕의 일기인 일성록을 비롯해 규장각의 자료들과 장서각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료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가의 모든 도서들이 금장을 두르거나 한문이 등장하는 어려운 책들은 아니었어요. 조선시대 역사 전반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역사서들도 있었고 당시의 예술, 문화, 문학, 생활풍속, 의복 등 조선시대 문화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책들도 벽면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들도 덜어 보였는데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서들도 구비해 놓았더라고요. 지복제 도서관의 책들은 대여해 갈 수는 없고 현장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래서 책장 앞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람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고궁과 잘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가구들이었는데 여기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그 옛날 임금이나 고관들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멍하니 보고 있다 보면 왠지 마음이 엄청 평화로워지는 게 그 시절 임금님이 조금은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만약 더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게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들고서 파로정에 한번 가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복제가 더 자리가 많고 밝아서 책을 읽기가 확실히 좋긴 한데 사람들이 계속 오가다 보니까 약간 번잡하고 정신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파로정 쪽으로 이동하면 편하게 휴식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색적인 고궁의 복도를 따라 걷다 보면 팔각형 모양의 열람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도 궁궐의 분위기에 맞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특히나 파로정이 지복제 안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공간이 여유롭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복제에서 오래 휴식하면서 책을 읽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지복제보다는 파로정으로 넘어가서 책을 읽는 걸 추천드려요. 약간 더운 날에는 바람이 잘 안 들어서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요새같이 날이 선선할 때는 파로정이 지복제보다 소음이 없어서 오래 앉아 독서하기에는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지복제는 매해 4월부터 10월까지 대중에게 개방된다고 해요. 그 중에도 날이 너무 더운 하절기에는 잠시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지복제에 찾아갈 분이 계시다면 날짜를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경복궁을 잘 둘러봤는데 왠지 궁만 보고 가는 건 또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근처 서점이나 북카페를 같이 둘러보려고 했는데 이날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는 일이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원래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중 하나인 통문관에 가보려고 했거든요. 인사동 초입에 있는 서점인데 이날따라 서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분명 지도 어플에는 영업 중이라고 써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은 실패! 다음으로 가고 싶었던 곳은 서준락길에 있는 북카페 파이키였는데 세상에 서준락길은 주중에도 사람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역시나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꽉꽉 차 있더라고요. 안쪽에 자리가 없어서 다들 인도까지 나와서 앉아있는데 저걸 뚫고 들어가서 음료 주문하고 마시고 촬영하고 책을 읽을 자신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도 실패! 이렇게 대차게 2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약간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아마 1시간 정도를 길에서 허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도 마르고 날은 또 엄청 덥고 사람들은 바글바글하고
정신이 이래저래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검색해서 간 곳이 공간 휘도라는 북카페였어요. 힙지로라고 흔히 불리는 을지로 사가역 근처의 좁은 골목에 있던 북카페였는데 여기 도착하고 나서 1시간 동안 길바닥에서 허비한 게 갑자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지더라고요. 정말 분위기가 좋은 공간이었거든요. 기계와 공구, 조명 상사들이 잔뜩 늘어선 골목을 저벅저벅 걷다 보면 계단참에 작게 서 있는 공간 휘도 간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간판을 진짜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간판들이 다 건물 안쪽에 있어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가면 그냥 지나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판이 이끄는 대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카페의 입구가 나타나는데요. 공간 휘도는 입구부터 분위기가 범상치가 않았어요. 올라온 만큼 다시 내려가야 하는 철제 계단과 천장부터 휘감아 내려오는 길다란 쉬폰 커튼, 그리고 어둑한 분위기를 포인트처럼 밝혀주는 조명들까지 북카페보다는 영화 세트장이나 연극을 앞둔 무대로 입장한 느낌이었어요. 공간 휘도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80년대, 90년대 전성기 홍콩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신비롭고 이질적이지만 동시에 묘한 자유분방함이 있는 공간에는 영웅본색, 중경삼림, 화양연화같이 전성기 홍콩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감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감독이나 배우, 작가들이 아지트 삼아 들락거리며 담배를 하나씩 입에 물고 커피를 안주 삼아 밤새 토론을 나눌 것 같은 그런 동양의 살롱 같은 분위기가 있었달까요? 무서웁게 질서정연한 가구와 책들도 공간 휘도만의 이런 분위기에 디테일을 더하고 있었어요. 공간 휘도는 자리마다 가구가 전부 달랐는데요. 서구식 앤틱 테이블과 의자, 현대식 가죽 소파, 동양식 좌식 테이블과 평상, 한문이 빼곡하게 적힌 병풍과 둥근 테이블, 안락 의자와 키낮은 협탁, 뭔가 전부 다른 카페에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가구들이 한 공간에 다 같이 모여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정해진 규칙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오히려 규칙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공간은 구역마다 개성이 넘쳤습니다. 공간 휘도에서는 책들마저 특별한 규칙이 없었는데요. 붉은 조명 아래 그림책과 철학책이 한 책장에 꽂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소설과 에세이, 잡지, 독립출판책, 만화책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여기는 책들마저 질서정연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종잡을 수 없는 무질서함이 공간 휘도를 더 매력적이게 만들더라고요. 통일성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묘한 통일감을 만들어서 자유라는 공간만의 주제의식을 돋보이게 만들었달까요? 무엇 하나 정돈되어 있지 않지만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이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홍콩의 밤거리처럼 서로가 서로와 다르다는 사실이 공간 휘도에서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간 휘도만의 분위기에 스며들었던 탓일까요? 이날따라 왠지 카페인이 듬뿍 들어간 커피를 마시고 싶어지더라고요. 더운 날 밖에서 오래 걸었던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뭔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카페인만 마시면 오만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한테는 커피 주문이란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특히나 논카페인 옵션이 있음에도 커피를 시킨다는 건 굉장한 일탈이죠. 하지만 공간 휘도에서만큼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이곳에서는 말이 되는 일 같았죠.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카페인이 잔뜩 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북카페에 온 만큼 챙겨온 책도 꺼내서 조금 읽었죠. 여기가 조명이 어두워서 책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의외로 좌석 근처에는 램프들이 많아서 글자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편안하게 독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비밀스럽고 매력적인 공간을 좋아하신다면 공간 휘도는 정말 대추천드려요. 특히나 홍콩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곳만큼 취향 저격 나갈 공간도 또 없을 거예요.
들어선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았던 독특하고 신비로운 공간. 계획하지 않은 우연이라 더 행운처럼 느껴졌던 묵카페. 공간 휘도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